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야베스와 재민일보, 뉴스원 제주본부, 미디어 제주 등 제주역 언론사사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만나 정책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가장 요동치는 선거구죠. 제주시갑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는 또 언론사사 대표로 재민일보 윤승빈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후보님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하셨지만 공당에서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네. 이제 후보라고 호칭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 네. 자, 그럼 후보님 먼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년 동안 국회에서 의원님을 보좌하고 각 의원님 모실 때마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보좌관으로 공직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입법과 감시, 예산과 정책, 국가 운영의 청사진 등을 검토하면서 국정감사 때는 거의 뭐 2달을 밤새면서 정부로 견제하고 어떤 정책이 더 나은가, 국민에게 좀 생활을 어떻게 더 이렇게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을 이끌어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지적도 많이 했었고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저의 능력을 많이 스스로 갈고 닦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이나 어떤 지역 주민들은 제게 또 겸손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좀 강인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특히 저희 보수정당의 제주도의 유일한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당시 지금의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에 제주도 출신으로 최초로 당선됐고요. 저는 제주인으로서 그렇게 중앙에서도 제주인으로서 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 능력을 갈고 닦아왔고요. 제 고향 제주도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과 정책통으로 우리 민심을 제대로 바꾸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큰 현안이나 산적한 현안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시키는 데 제가 헌신하고 하기 위해서 뼈를 묻으려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후보님이 공천되자마자 동사에서는 고광철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듣보잡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고광철이 누구인지 여기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광철은 아시다시피 아까 출마의 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정치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그다음 성품도 남들이 다 성격이 모나지 않다고 그런 성품도 제 나름대로 괜찮다고 평가를 합니다. 감히 자신하고요. 사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주도를 대표하는 탁구 선수였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던 어린 탁구 꼬맹이 선수가 이제 제주도를 대표하는 베테랑 정치 선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시 갑 지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왜 그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일단 당에서 일단 그런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저쪽 동쪽 아이가 왜 서쪽에 오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 주시는 거는 10분 이해하고요. 다만 제가 태어나긴 한 저기 함덕 출신이지만 시내권에서 늘 대학교 때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제주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 지금 현행 행정 개편 전에 원래는 함덕 조천 이쪽과 이제 한림 이쪽은 같은 북제주권이었거든요. 네. 그 위에 어느 분은 남제주권인데 그런 면에서
같은 옛날에 북제주군 선거구에 나왔다는 생각으로 저희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또 제주시 갑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있는 힘껏 진짜 열심히 할 마음입니다. 네. 일단 추천에 의해서 후보가 되셨는데요. 네네. 원래 이번 총선에 준비를 하셨나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제주도 제 고향 제주도를 뭐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도청과 저희 보수 정당에 뭐 좀 영향력 있게 저 예산 좀 확보나 뭐 필요한 법안 통과 있을 때 일단 늘 뭐 제가 이제 늘 앞장서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위해서라면 제가 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고 뭐 그런 역할을 해오면서 좀 언젠간 이런 역할 말고 제가 진짜 제주도 고향을 가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한번 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늘 가져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늘 하고 다녔습니다. 제 고향 가서 진짜 큰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늘 해왔고 특히 이번에도 제가 뭐 이 직전까지 모셨던 의원님께도 이번 총선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지역 한번 가서 재정치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께서는 이 제주도가 우리 보수정당의 험지 아니냐. 네. 가서 고생하지 말고 비례대표를 먼저 신청해 봐라. 그래서 사실 비례대표는 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먼저 하고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 사실 4년 뒤는 무조건 출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좀 시계가 좀 빨라졌을 뿐이지 제가 뭐 늘 갖고 있던 생각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뭐 당의 그런 부름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주시 갑 지역 그 출마를 하시지만은 만약에 4년 뒤에 네. 출마를 하셨다면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시게 됐어요? 4년 뒤에. 좀 더 난감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을 쪽에 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서쪽 사람이 돼야겠죠. 예. 사실 제가 아무 연고 있는 게 아니고 제 부친께서 교육 공무원 하셨거든요. 예전에 뭐 한림여고 근무도 하셨고 제 작은 형님도 이제 한림공고를 졸업하셔가지고 뭐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주시 갑 지역의 어떤 일꾼으로서 남은 인생 제주시 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네. 하지만 후보님이 공천되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사실상 내용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후보님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저도 참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하지만 제가 뭐 한간에는 뭐 이게 뭐 재미삼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또 제가 뭐 들리는 소문은 누구의 추천이다, 누구의 추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고 제가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이번 공천 확정까지 오면 저 진심이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뭐 그동안 이제 애써 주셨던 우리 선배분들 아니면 위원장님, 뭐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기존에 뭐 계셨던 먼저 선배 저희 당의 선배 정치분들의 쌓아온 그런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존경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거는 좀 죄송하고 다만 제가 이제 자신이 없고 희생할 각오가 없었으면 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보좌관도 현직을 달고 국회의원처럼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선거도 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오늘자로 면직 처리가 되는데 면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건 도의가 아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김영진 후보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 대담에서 김영진 후보님이
후보님과 만날 의향이 있다. 네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 뭐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 못했고 워낙 또저 때문에 많이 이제 마음고생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참 죄송합니다. 김영진 우리 위원장께는 참 죄송한 마음이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지금 제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도당하고 그다음 오늘 저 장동혁 사무총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말씀하셨을 텐데 어떤 중앙당과 도당하고 뭐 그렇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고민해 보면서 하여튼 하나의 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겁니다.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시다.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만나. 됩니다. 제가 먼저 이게 찾아뵙고 그랬죠. 그럼 하나의 팀이라면은 그러면 단일화까지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게 보수 그 부분도 그 중앙당하고 도당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여튼 뭐 그래도 제가 이제 집권 여당의 그 후보자가 된 이상 그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좀 해명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 보좌관 경력 19년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현경대 전 의원이 2004년 4월까지 국회의원을 역임을 하셨거든요. 네네. 당시 나이를 계산해보면 후보님이 75년생이니까 네. 당시 만 29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나이가 4급 보좌관이 가능한 건지 그 그게 이력을 좀 설명 좀 이게 부탁드릴게요. 단어 설명을 좀 단어를 네. 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19년 보좌관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예, 19년 동안 보좌진을 한 거죠. 예. 제가 보좌관은 지금 한 8년 좀 넘게 아마 됐으면 19대 때부터 돼 있으니까 한 10년 좀 넘게 되고 그 전에는 이제 비서해서 보좌진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에 뭐 좀 단어가 좀 빠진 게 이 19년 동안 한결같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이 앞전까지 이 보수 정당에서 유일하게 지켜온 제주도 출신의 보좌관이다. 네. 그런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표현하셨던 그렇습니다. 거고 어쨌든 보좌관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8년 정도 보좌관 직급은 한 10년 10년 정도 정도 했을 이렇게 겁니다. 하셨고요. 예. 자, 공천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주도에 어떤 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다고 이제 봤고요. 뭐 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현안들이 좀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또 공통적인 공약들은 다른 의원님들도 다 다른 후보님들도 다 공이 이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중앙 정치에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네. 왔던 친구라는 저희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여러 좀 우리 도민들이 참 참신하다 저런 공약도 있구나라는 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뭐 일단 내일 또 출마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제가 뭐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뭐 제2공항의 어떤 원만한 해결은 당연한 공약이고요. 이제 좀 핵심 공약 한 3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좀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민 여러분들 어떤 이런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제주도에 진짜 실질적으로 맞는 합리적,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해 아마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서 아마 제주도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가 이게 수도권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정할 때 이거를 이 제주도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권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선택을 받아서 일꾼이 된다면 그 지금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
제주도의 권역 조정을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쨌거나 제주도는 관광의 섬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관광의 섬이기 때문에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 도정에서는 뭐 한국공항공사를 제주도 이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추진이 된다면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이 관광청을 신설해가지고 예, 네. 이 서부권에다 유치할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제주시 갑 지역에 이제 출마를 네. 하셨으니까 현안 문제들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네. 제주시 갑 지역 현안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2공항 아닐까 싶습니다. 제2공항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 시내권에는 아주 도심 어떤 교통난이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저기 이제 시외권은 아무래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특히 이제 저희 또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1차 산업이 중시되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기후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1차 산업에 제주도 1차 산업 작황물이라든지 어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기후 변화 대응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그런 농업민들 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라든지 어떤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작황이나 이런 걸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실히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좀 교육에 좀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가지 않아도 아니면 방학 때 보면 서울 와서 뭐 어릴 때부터 서울 와서 또 뭐 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유학 아닌 유학을 오는 경우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일단 교육 그러니까 제주도 굳이 서울로 안 가도 제주도에서 충분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 언론사사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도민들께서는 민생 경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는데 네네네네. 후보님께서는 보관이 있으실까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거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인당 GDP가 일단 전국 14위 정도고 지금 재정 자립도도 뭐 33%로 뭐 저희 17개 단체 중에 지금 한 12번째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건설 경기가 또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시기에 좀 관광 산업이 좀 위축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이 경제를 좀 이 어려운 경제를 한 번에 이제 획기적으로 살 수 있는 이때 대규모 국책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제2신공항 건설은 충분히 도민분들의 여론 그리고 우리 제주시 갑 주민들의 여론 충분히 이게 수렴을 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대규모 국책 사업 같은 게 굵직굵직한 게 한 두세 개 정도는 이게 유치가 되고 그런다. 그리고 지금 2차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차 공공 혁신도시 기관은 지금 서귀포에 있고 저는 이제 2차 공공기관도 뭐 몇 개 기관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 공공기관 또 저 혁신도시를 우리 서부권에다 유치해가지고 뭐 그런 국책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제는 일단은 토목건설이 가장 좀 우선 1순위로 아마 그게 추진이 된다면 지역에 좀 활기가 띄고 아마 자금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제주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인구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게 제주도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가 이게 제주도에서 다 정주하고 있으면 뭔가 이제 좀 무료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뭐
가족 단위로 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늘 보면 똑같은 생활 패턴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바꿀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라면 일테면 이 제주도에 뭐 즐길 거리가 많지 않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이제 위로 나가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 양질의 일자리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위에서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질의 일자리, 뭐 기업 유치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할 거고요. 특히 그 좀 고부가 가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그다음 뭐 AI 산업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제주도만의 어떤 그런 그 4차 밸리 이런 걸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도 안 떠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후보님 이력을 보면은 국회 보좌진 경력은 이제 19년이니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선거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 본선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본선 경쟁력을 말씀하시라 그러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 중앙 정치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푸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보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다른 후보들보다 제가 더 잘 만들고 더 잘해왔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정치, 이게 중앙 정치 이렇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올라가서 이제 배우고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의 본선 경쟁력은 준비 없이 바로 뛸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상대 후보는 나왔어요.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 이제 그리고 무소속으로 김영진 후보 예, 다자 네, 대결이 될 네, 것 네. 같은데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 다 이제 제주도 고향에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늘 소통하 오시면서 이게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존경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이제 또 어떤 역할이 맡겨지면 충분히 이제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중앙은 제가 가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국정 견제론이다 아니면 국정 안정론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후보님 당연히 국정 안정론 그쪽이시겠죠? 일단 집권 여당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희도 집권 여당 된 지가 이제 3년 차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 삶, 아니 국가 발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늘 이제 거대 다수의 네.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늘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자기네 필요한 것들만 해주고 정말 지금 좀 당장 지금 뭐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일테면 지금 제주대 우주의 네. 어떤 그런 사업들이 시작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게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우주항공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법인데 그거 민주당에서 뭐 발목 잡는다고 한참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잘 돌아가고 국민의 이제 어떤 실질적인 삶이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정 운영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또 제주도민들께서도 국정 안정에 많이 힘을 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몇 석 정도를 차지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경우 이제 추진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몇 석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중앙당 평가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위에서 뭐 들은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 들은 얘기는 뭐 지금보다 저희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굉장히 많아질 거다.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선전할 거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2석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예상 외의 어떤 보수당의 압도적인 지금 어떤 승리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뭐 처음에는 이제 최소 130석 이상은 국민의힘에서 가져갈 거다 했는데 일단 일당은 제 일당은 뭐 된다고 확신해 보입니다. 과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과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리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당의 제1당에 그리고 제주에서는 2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럼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강단 있게 추진하고 지금 뭐 1호 사태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늘 국정 운영을 해오셨고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 운영하는 바탕에는 항상 국민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을 위해서 늘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만을 위한 그런 국정 운영을 잘해 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도정인데요. 네네. 그 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영훈 지사님 뭐 국회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그 정각회 뭐 거기서도 몇 번 불교 모임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몇 번 인사드리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뭐 위에서도 뭐 정치도 잘 하셨고 뭐 그 평가 때문에 아마 지금 도정까지 이끌고 계시는데 근데 도정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 계실 때보다는 조금 평가를 잘 못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그게 이제 제주도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뭐 도정 같은 경우도 뭐 노력을 좀 더 해달라 말씀드리고 아무튼 다만 그 제주도에 지금 어떤 문제들을 풀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20년 전에 민주당이 세석을 넘겨주면서 20년 동안 늘 그 민주당이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년 동안 제주도가 과연 뭘 변했냐? 과연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 많은 도민들께서 아마 의구심을 이제는 가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에 힘 있는 집권 여당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늘 제주도를 위해서 뭐 저희 힘쓰는 국민 보수당의 어떤 그런 가치를 한번 제주도에 심어가지고 제대로 된 한 제주도 발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많은 도민들께서 판단해주고 계신 것 같고 도정도 지금 이대로라면 오영훈 지사님 뭐 쉽지 않겠다라는 평가를 저는 드리고 도정도 옛날 원희룡 지사님도 보면 원희룡 지사님 도정과 오영훈 지사님의 도정 비교해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원 지사님 좀 평가도 좋았고 그때 여러 가지 제주도에 뭐 좀 많은 일들도 하셨고 근데 오영훈 지사님의 도정은 저도 뭐 위에서 아까 제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금 크게 뭘 하고 오셨냐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오영훈 도정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행정치제 개편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뭐 제가 이제 깊게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예전의 행정체제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모델로 찾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 발전과 도민들에게 가장 좋은 행정 개편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이렇게 급하게 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거 좀 장기적으로 뭐 급하다고만 하는데 조금 충분한 논의하고 도민들의 충분한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생겨야 그때 이제 추진될 수 있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제 효율적인 행정 개편이 어떤 거냐, 그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같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네. 적극 도와주신다는 그런 아, 말씀이신 그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민 여러분들께 제가 늦게 인사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드립니다. 네. 저는 이기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시도 제주도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진 중앙에서의 배웠던 능력, 정치 네트워크,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저는 제주도에 이제 뼈를 묻고 그 제가 가진 충분한 그런 능력과 자산을 제주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쓰기 위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1%라는 말을 하지, 그 1%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갈등 없는 사회, 우리 자랑스러운 내 고향 제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시가 유권자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된 일꾼, 진짜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일꾼, 저 고광철을 한번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과 사람을 한번 바꿔서 제주의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념지향적 86 운동권 정치를 벗어나서 70년대생 저 고광철에게 제주를 바꿀 기회를 한번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와의 대담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담이 도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